참나, 즉 진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거죠. 동양 종교에서는 대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이러한 경우라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주장되는 진짜의 의미를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를 세티가 해내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친구들과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혹은 온라인에 있을 때 연기하는 페르소나가 따로 있다. 각각의 페르소나는 나름의 이점을 가진다. 페르소나는 공감을 낼 수 있게 돈을 벌어주고, 그리 편안하지 않은 직장에서 무리 없이 일할 수 있게 돕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계속 교류해야 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정체성에 너무 많은 층이 생겨버린 나머지 진짜 나를 보지 못하죠. 애초에 그게 누구인지, 뭐라는 사람인지 알기라도 했다는 말이다. 우리는 아무런 통제나 의식 없이 직장에서의 배역을 집으로 가져오고 친구가 있을 때의 배역을 애인과 있을 때 착용하죠. 아무리 내 배역을 잘 소화해도 결국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우울하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고 불행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잡고 나야겠던 나는 일그러지죠. 우리는 가치관을 희생해서라도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여기는 내용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치관을 만들어내려는 혹시 나 있다고 해도 아주 드물죠. 우리는 이렇게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끝까지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두 번 반사된 이미지를 이용해 인생의 여러 선택을 내리죠. 훌리는 이런 현상을 거울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지각 속에서 살아요. 그렇게 진짜 나를 잃어버렸던 거죠. 다른 누군가의 꿈에 등장하는 왜곡된 이미지를 쫓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대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어요. 아주 길게 인용했지만 제이세티의 말이 덧붙일 게 없을 만큼 일반 대중의 마음에 와닿게 비도롭고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해설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진짜 나를 찾을 전망은 거의 보이지 않겠죠. 마음 챙김, 명상 등 마음 수련의 과정이 힘들게 여겨진 이유예요. 뇌는 우리가 불편한 공간에 들어서지 못하게 막는데 정말로 뛰어나다. 그러나 질문의 단어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결국 뇌를 코너로 몰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취조가 아니라 일종의 인터뷰다. 힘으로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한테 질문해야 한다. 내가 처음 떠올랐던 대답, 즉 시험 결과를 겁내는 것을 나는 격가지라고 부른다. 두려움과 관계를 개척해 나갈 때는 곁가지, 나 자신과 인터뷰할 때 떠오르는 직접적인 두려움과 뿌리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시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해 다른 곁가지에 해당하는 두려움을 추적하여 결국 나는 뿌리에 도달했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아니다. 이게 많은 어린 학생들이 자살하는 이유죠. 우리의 뇌가 이토록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진짜 나와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새로운 문화규범을 하루아침에 창조하지 못한 이유와 거의 같아요. 필자가 문화규범에 관해서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똑같이 인용하면서 약간 변형해서 말해보겠어요. 누군가 무심코 기존의 나를 고집하는 이유는 어느 틈에 인식하지 못할 만큼 뿌리 깊은 습관이 되어버린 만큼이나 그 사람의 기존의 문화구범에서 나온 익숙한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습이 충만한 삶일 수 있는지 사회가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문화규범에서 나온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의 누구나 아무런 성찰 없이 그런 목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문화규범은 온갖 신념과 가치관의 씨앗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새로운 문화규범에서 나온 진짜 나를 창조해낼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근대적인 문화규범이 만들어낸 가짜 나가 그 힘을 총체적으로 잃었고 탈근대라고 명명할 수 있을 새로운 시대를 위한 문화규범에 의한 진짜 나를 선도적으로 나서서 제시하려고 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반하여
무심코 미디어에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 중요하지도 않을 구두 패션에 돈을 허비하면서도 문제점을 심각하게 발견 못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두려움이 집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고 제이 세티가 말하고 있듯이 집착이면 무서워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무언가를 소유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 말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생활 양식이나 물질적 소유물,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관계 등에 매달려요. 이는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죠. 수도자의 마음은 초연해지기를 실천해요. 우리는 내 집에서 내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잠깐 빌려온 것임을 깨닫는 거죠. 일시적인 것들에 매달리면 그것들은 나보다 큰 힘을 갖게 되고 고통과 두려움의 원천이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들을 안 매달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삶이 모든 게 일시적임을 받아들이며 잠시라도 그것들을 빌릴 수 있는 행운의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을 감사로 바꿀 수 있어요. 가장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영구적인 소유물도 사실은 그들의 것이 아니죠. 나머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이 진짜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일시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한 다음에 실용주의의 미국인답게 제이 세티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이 책의 백미, 즉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부분이에요.